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전다 방구석 모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니만큼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시간 동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순서는 첫 번째 저희 이사님께서 인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인사가 끝나면 정금배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인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을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분들 위해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람 발표센터 secretary 이해받고 있는 김국모입니다. 코로나19에 불안이 아닌 언론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제가 잘 생각했지 모르겠네요. 영상 위에 제가 문자식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을 해주세요. 올해 그때는 나라님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의 계획을 잘 챙기자고요. 여러분도 자신과 약속을 하셨나요? 그때는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집에서 생활을 했기에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네요.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걸 무서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기를 사과드리면서 하도 그렇지
제대로 해보지 못해 혼자서 생활을 하게 하고 혼자서 생활을 하려고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진짜 해보였으면 일반적 콘텐츠와 같은 인과적인 도청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서는 이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자기네 특별 행세에 바탕으로 메뉴를 만들었지만 자기네 특별성을 구하지 않아. 인연이 지난 현재에도 자녀분은 부모가 어떤 기분을 해주는지 몰라 뭘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서 부모님을 해주지 않으니 오늘 바쁘서 항상 또 바꿔서 본 사람들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하기에 대단한 훈련과 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생명의 부서진들이 코로나19 다른 지역들과 훈련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괜찮으실 바랍니다. 이사님 말씀,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정금회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데도, 첫 생방송인데도, 이사님은, 잘하시네요. 여기 무대책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국의 국장님 오셨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난 안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이걸 이렇게 기다리면은 너무 막 시간이 걸리나?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띄워줘야 되네. PT를 어떻게 보지? 메모장이랑 PPT를 같이 띄울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까칠마녀님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VJ 된 느낌이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네. 그렇네요. 네. 지금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내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릴까요? 혹시 그 화면이 보이실까요? 요 화면이 나오는 건가요? 요게 나오는 건가요? 오케이. 네, 화면 혹시 지금 보이시는가요?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새롭게 들으시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정보가 뉴스에서 이제 확진자나 이제 사망자가 몇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지원 체계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있고 한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안내가 잘 되고 있지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접속해서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름아름 이제 완전히 없었다가 사람센터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이 우리 활동하는 동지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라고는 또 소문을 들으신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나 확진이 되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달되는 데 있어서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활동가분은 뭐 걸리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약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감염이 되고 코에서 나오는 콧물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침이나 콧물과 같은 비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비말이 묻은 뭐 책상이라든지 어떤 곳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가 또는 이렇게 몸으로 만졌다가 그게 눈이나 아니면은 입이나 코나 이런 곳에 다시 접촉이 되면 이게 또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예방을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코로나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이미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건강관리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접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이미 일반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비율만 보더라도 비장애인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중증장애인은 10명 중 5명 정도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같이 채팅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꼼꼼하게 병원에 설비되어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많은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그러니까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환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죠.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80%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당 평균 2개 이상 만성질환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상황이 있죠.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마스크를 잘 쓰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안 걸릴 수 있고 감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나 가족이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종사자들이 같이 이제 같이 접촉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감염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위험 노출이 잦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상태는 안 좋지만 병원을 이용하거나 건강관리를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리고 지진이든 태풍이든 대구나 경북 지역의 여러 재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재난에 대비하는 대책이 장애를 가진 몸은 별로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빨리 평지로 나가서 건물이 근처에 없는 평지로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에 대처하는 것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게 2월 5일자 기준인데요. 오늘 이제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조금 더 늘고 확진 환자가 이제 200명 정도 더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2월 5일 기준으로 하면 8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사망자가 1,400명, 1,500명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이 그렇게 유독 위험하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코로나와 어떤 관계에서 위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부나 대구시에서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아름아름 작년에 사망한 분들 중에
장애를 등록한 분이 몇 명이나 되냐 봤더니 사망자 중에 21%가 장애인이더라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에 비해서 6배 이상 사망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 영국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1%가 사망자가 장애인이라고 나올 정도로 장애인은 상당히 지금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치명률도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그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이 나는 거 37.5도 이상, 그리고 몸살처럼 쑤시고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목이 따끔따끔 아프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숨 쉬는 게 힘들고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먹먹한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그 아픈 곳이 있는데도 감염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확산을 잘 잡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죠. 무증상 감염자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도 감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가 있고 알게 모르게 나도 감염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고 하면 1339 이게 질병관리청 중앙정부의 번호입니다. 여기나 아니면 지역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고 현재 어디가 아프고 지금 내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보건소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텐데 보건소를 가거나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보다는 이동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약속을 잡으셔서 이동 검사를 해달라라고 보건소에 요청하시면은 그렇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나 대구시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가격리는 우선 그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합니다. 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야 이 자가격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먼저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 자가격리 기간이 보통 14일입니다. 2주죠, 2주.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하루에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받고 있는 활동 지원 시간에서 일부 차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24시간 활동 지원을 사용하고 난 뒤에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시간은 이제 남아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활동 지원을 하냐? 기존에 있는 활동 지원사님이 할 수도 있고요.
이용자가 동의한다면, 활동 지원사가 동의하고 한다면 할 수 있고, 그리고 14일 동안 하루 24시간 같이 자가격리 되어서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이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활동 지원 중개기관과 같이 의논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가족이 일단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마저 이제 없을 수 있잖아요. 가족과 살지 않으시거나 가족이 직접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구시의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인력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파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인력이 파견될 때까지 오늘 내가 자가격리가 들어가는데 3일 뒤에나 온단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활 지원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사람센터에서 비장애인 활동가가 같이 자가격리에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월 20시간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장애인이 가족을 활동 지원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라 했을 때, 가족이 자가격리가 되면 더 이상 본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게 되는 건데, 그리고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평소 이용하시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이용하기도 많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활동 지원 추가 시간은 20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인력을 역시 마찬가지로 요청해서 파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과 가족, 동거인이 모두 다 자가격리 대상자일 수 있잖아요. 요거는 1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가격리 통보를 보건소나 구청에서 받았어 라고 하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활동지원사나 가족, 그리고 인력이 없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 인력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죠. 수급자가 아닌 겁니다. 활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활동 지원 급여를 긴급 지원으로 월 120시간을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시면 이 월 120시간을 제공하면은 2주 동안 하루 24시간이면 2주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 인력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대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활동 지원 시간이 많이 적은 장애인이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가 되면,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데 그 본인을 지원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가 되면 사실 조금 답답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자가격리가 됐을 때에도 실제로는 생활상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센터 그리고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지난 2월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작년 2월부터 사태가 발생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겨우겨우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긴급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구 장차연 그리고 사람센터의 동지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 그 상황은 이렇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별도의 격리 시설을 이용하세요라고 자가격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접속하신 분 중에 혹시 자가격리자로 통보가 된다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시설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시는 게 활동지원 서비스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마련한 그 격리시설이 낙동강 수련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이나 보건소 담당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라고 통보했을 때 꼭 반드시 자신이 장애인이다.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품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이든 보건소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가격리 중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는 활동지원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사람센터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기관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중개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에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모 기관에서는 이용 중단하고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활동지원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파견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파견시켜 주라는 게 정부와 대구시의 지침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이용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개기관에서 최대한 인력을 구해서 파견을 시켜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대구시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곳에 연계를 통해서 인력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기관이 이 역할을 기본 해야 되는데 중개기관조차도 이 역할을 안 하는 중개기관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알려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요 중개기관에서 요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고 중개기관에서 그 자가격리네요. 그럼 그때까지 활동지원사 못 갑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확진자가 된다라는 거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진자가 있을 거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확진자가 있을 겁니다. 활동지원사가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확진이 됐을 때에는 퇴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확진이 돼서 치료를 하기까지는 기간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퇴원할 때까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배치되어서 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족 동의하에 배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이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나 관리를 합니다. 인력이 별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못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활동지원사님이 확진자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활동지원사도 안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병원 안에서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은 가족,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동의는 물론이고 그 입원한 의료기관, 보건소 여기에 동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의료기관으로 병원으로 혹시 입원을 하시게 되면 확진이 돼서 입원하시게 되면 나는 활동지원사가 필요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의료기관에 이야기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 의료기관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확진이 됐을 때에는 정부나 시 지침상으로는 정부 지침상으로는 지금 이것도 매나 월 120시간만 지원합니다. 근데 월 120시간으로 퇴원할 때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것도 여전히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대구시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인력 파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별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구의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원은 대구의료원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구의 장애인 확진자 전담 생활치료센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진을 이렇게 확진자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생활치료센터를 가는 방식이 있고 병원을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라 함은 어떤 기숙사나 어떤 여러 이 시설물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에 이 병세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증의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 기준으로 경증의 환자요. 경증의 환자를 이 병원이 병상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잠깐 대기시켜두는 곳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근데 추천을 드리는 것은 본인의 증세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어야 관련된 지원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거나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병원에서 전문 인력들이 관찰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집에서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병원에 입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집에 있을 기간 동안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나 긴급 인력을 파견받아서 생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 말고는 크게 뚜렷하게 대책이랄 것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 사람센터나 대구장차연과 같은 장애운동 단체에서 동지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요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안 썼다가 걸리면은 그 벌금 내거든요. 과태료. 근데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가 어려운 당사자일 경우에는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못 썼다, 근데 걸렸다라고 했을 때 요런 이제 조항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거나 그랬을 때 보건소나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거를 역학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 동선을 따라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때 초기 조사할 때부터 내가 장애가 있다, 어느 정도다, 나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가격리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물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시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능하시다면 본인이 어떤 컴퓨터 메모장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문자로 한번 써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는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쓰는 것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내가 만약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된다면 나에게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정보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과 같이 이렇게 작성해 놓는 방식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하거나 1339 아까 질병관리청 여기서 그 카카오톡 상담을 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가면은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그림 글자판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1339 카카오톡 상담은 그 홈페이지에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도 문의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선별진료소에는 의사소통 그림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포는 했다고 하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가봐야 이제 아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고요. 그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장애인은 2분기 계획, 두 번째 계획,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장애인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뭐 자립생활센터라든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뚜렷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2차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안내드릴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센터나 대구장차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등록 장애인이 1차적으로 백신의 우선순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사람센터와 사람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운동이 이렇게 지금 움직여 왔습니다. 2월에 잘 아시다시피 사람센터가 이제 잠시 폐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자가격리자도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한 코로나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인력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요 틀을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져가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긴급인력 파견하는 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실제 정부나 대구시 차원의 대책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센터의 비장애 활동가들이 같이 동행해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민의 후원들을 모아주셔서 이 시민 후원을 모은 돈을 갖고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활동지원사 한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방역용품을 공급을 했었고요. 요거는 사람센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지역 공동체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다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종사자 그리고 조력하고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 검사가 필요한데 이 검사비가 8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무엇보다 대책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가격리자에 대한 활동지원 제도라던가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과 6월 달에는 4월부터 6월 달에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실태와 정책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를 다니면서, 정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6월 달 말에, 작년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첫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이다라고 해서 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코로나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을 도움을 얻어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관련된 장애인 건강권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매뉴얼에 따라서 대구시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기도 했고, 이 과정은 대구에 있는 신장장애인협회나 대구농아인협회에 계시는 전문가 쌤들께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 요 사이에는 저희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역대급 예산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연초부터 해서 계속. 근데 그렇게 재원이 나가고 나서인지 또는 더 적극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인지 뭐 둘 다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21년 장애인 예산을 포함해서 장애인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시비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해서 사업 책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탈시설이든 활동 지원이든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이든 여러 가지 오랜 기간 요구를 해왔었던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 온 이 정책의 내용들이 다 예산 때문에 후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센터와 대구장차연과 이제 여러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활동가들 같이 모여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잘 막아냈었죠. 올해도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몇 가지 꼽으라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구시 차원에서 장애인 확진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 때에 이제 폭넓게 이 대책을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이런 형태를 넘어서서 시 차원에서 아주 깔끔한 안내들이 계속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확진자가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사람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급 탈시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긴급 탈시설은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센터와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월부터 사실은 작년 2월부터 이 얘기를 해왔었던 내용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지금 위험하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의 핵심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여서 생활을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방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1번 조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속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설에서 이미 생활하신 우리 동지들도 계실 텐데, 시설은 이미 5명 이상이 늘 모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늘 모여서 밥을 먹고, 늘 같이 잠을 자고, 늘 씻고, 늘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시설에 살게끔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빠르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긴급하게 분산 조치를 시키라라는 것이 긴급탈시설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이미 한 달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농성 투쟁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함께 마음으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면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활동했었던 이제 상황인데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시영님입니다. 그래서 그 장호경 감독님이 한창 코로나가 집중 확산되던 시기에 호를 단신으로 대구에 오셔서 이 상황들을 다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시영님의 모습을 처절하네요. 이 모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원하는 거를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인의협이나 의사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당에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에는 이 지금 재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이 재난이었다. 원래 시설에 계속 갇혀 있었었고 활동 지원 서비스 필요한 만큼 못 받았었고 너무 예상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들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예산이 축소되는 이제 흐름을 보이자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면서 이 흐름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가 승리해서 예산은 이제 축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필요한 만큼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재난 시기에 장애인 정책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몇 가지 당부를 이렇게 모인 김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 쓰기가 어렵고 하다면 손수건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렇게 페이스 실드라고 하는데 얼굴 차단하는 가림막을 통해서든 본인의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 그리고 손소독도 자주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다중시설, 특히 교회, 이런 이 종교시설의 모임에는 가능한 한 안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어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감염들이 확산되는 경로가 교회나 이런 이 종교시설들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다중시설들의 모임을 자제해 줄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스크든 손 씻기든 손 소독이든 종교 모임의 자제든 이거는 이용자만 장애인 당사자만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활동 지원사나 가족 이런 관계 안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의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손 소독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장구는 소독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휠체어, 예를 들면 소독제로 휠체어 바퀴나 손잡이를 닦는 이런 습관도 같이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 소독 매트가 있습니다. 그 현관에 이렇게 소독
물같이 된 소독제를 뿌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씻을 수 있는, 바퀴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신발, 밑창 씻을 수 있는 그런 소독 매트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만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집을 자주 환기하는 것,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 환기할 때 한 30분 이상은 하도록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손이 잘 닿는 곳이 있잖아요. 손잡이라든지 이런 곳들. 여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소독제 뿌려서 이렇게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하는 이런 소독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활동지원사님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출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 체크기를 꼭 구입하셔서 열 체크를 꼭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그릇에 따로 식사를 하는 거, 각자 덜어서 먹는 거, 서로 네 거 내 거 나눠 먹지 않는 거. 네, 조금 코로나 전 같으면은 서로 나눠 먹고 그게 또 정이기도 하긴 한데 지금은 그래 먹다가는 서로 이제 난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먹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어서 나눠서 따로 먹는 방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곳들에 가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출입 명부를 쓰잖아요. 출입 명부를 꼭 쓰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관련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정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나 대구시의 브리핑을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하는 장차연에서 이민호님과 김선등님이 지금 이제 관련된 안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있기는 한데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코로나 현황을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주로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짜 뉴스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정부나 대구시가 출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부적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든 누구든 누구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정부와 대구시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확진자랑 접촉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싶으면 그냥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싶은데 뭐 괜찮겠지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찝찝하시면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센터에 그 앞에 그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에서 활동지원 중개기관 그리고 사람센터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센터에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님이나 가족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지침으로 되어 있죠. 개인적인 용무로, 개인적인 일로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모이면 걸리는 겁니다.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설날,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친목도모나 계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나 어떤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요것들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제가 아니고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차량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금지입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센터는 이렇게 코로나를 같이 우리가 극복해보자라고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관계인이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애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수 있고 활동지원사님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소속된 기관이에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확진 통보를 받았다.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돼서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또는 확진이 되었을 때 사람센터에서는 대비를 합니다. 어떤 대비를 하냐? 자가격리와 확진이 됐을 때 어떤 필요사항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현재 제도 안에서 이분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력을 연결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원하고 하는 이 경험을 갖고 권익공헌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지침과 대구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애인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부나 대구시에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사람센터에 있는 동료 상담가님인 그 선등님이나 시영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두 분이 아니더라도 사람센터 활동가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같이 지금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또 이렇게 방법을 찾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부디 잘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어줬죠? 네, 금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단절이 아니라 이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만남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다 방구석 반짝 모임이 종종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봐요.